네, 충청도에는 밤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밤새 300mm가 넘게 내린 곳이 있는 가운데 호우 피해도 극심했다고 합니다. 네, 장마와 폭염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을 봤는데 정말 물폭탄이 떨어졌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비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오전까지도 큰 비가 내려서 피해가 좀 극심했다고 합니다. 비가 얼마나 쏟아졌나요? 예, 주로 충청도와 그리고 예.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고요. 기록적인 폭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주에는 오늘 밤새 287mm의 비가 쏟아졌고요. 예. 천안에서도 217mm. 그래서 주로 청주라든지 천안 이런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300mm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수원도 77mm, 이천 62. 그래서 경기도 일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한 50mm 안팎 정도 비가 기록이 됐습니다. 예. 청주에서는 아침 한때 시간당 8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면은 강한 비가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전을 한다거나 길거리를 갔을 때 시간당 20, 30mm면은 운전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시간당 86mm라는 것은 이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된 정말 말 그대로 거고요. 물폭탄이네요. 예, 굉장한 예. 물폭탄이 쏟아지게 됐고 천안에서도 1시간 만에 64mm 역시 또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영상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예. 청주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충북에서는 집에 물이 들어찬다거나 도로가 침수, 그래서 침수 신고가 500여 건 이상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전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었고요. 시간당 90mm가 넘게 좀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의 범람 우려, 그래서 차량이 긴급 대피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교통 통제가 있으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되기도 했었고요. 세종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차량과 도로가 침수가 되면서 피해 신고가 180여 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예. 네, 이렇게 피해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까지도 호우특보가 발령된 곳은 있는지 또 이 장마는 언제쯤 그칠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충청과 경북 지역은 계속해서 호우 경보 그리고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오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이 됐고 현재 이제 오후 시간대에 들었습니다만 충청과 경북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당 20mm에서 3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비가 점차 그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계속해서 좀 내리다가 예. 오후 늦게부터 좀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강원 남부와 충남 북부, 경기 남부에도 5에서 30mm 정도 굉장히 많은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거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충청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좁은 지역을 거쳐서 비구름대가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만 오후 늦게까지 비가 좀 강하게 쏟아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여름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좀 안 올까 봐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비가 또 쏟아지면서 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마, 이 여름 장마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것도 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장마는 한반도의 장마는 6월 하순에 시작해서 7월 하순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 오후 늦게 그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반쯤에서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목요일에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걸쳐서 역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제 장마가 좀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의 장마는 사실은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서의 어떤 공기 차이, 그러니까 예. 온도 차라든지 아니면은 수증기의 차이에 의해서 장맛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사실은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가보시면 굉장히 좀 덥고 습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공기가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기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굉장히 이제는 뜨거운 공기만 가득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마가 소강 상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끝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 중반 이후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장맛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는 장마 전선이 북한 지방까지 올라가면서 한반도의 장마 그러니까 남한 쪽의 장마는 끝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항상 무더위가 찾아왔었잖아요. 이제 폭염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좁게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 그밖에 서울, 경기라든지 남부지방, 제주도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습한 그러니까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조금 전입니다. 11시를 기해서 영남과 제주, 강원 동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지역, 그 중부 일부 지역에만 현재 이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그밖에 많은 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또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오늘 밤에 또 밤더위라든지 열대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 중반 이후에 장마가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제 한반도 남쪽에서 덥고 습한 세력들이 완전히 한반도를 뒤덮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 굉장히 뜨거운 물들이 갇혀 그렇죠. 있죠. 그러면 위에 이제 뜨거운 수증기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습한 공기들이 이제 뭐 숨을 막힐 정도로 굉장히 후텁지근한 공기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바다가 둘러싸여 있고 한반도 남쪽의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들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1, 2도가량 더 높습니다. 그 네. 얘기는 굉장히 넓은 바다에서 평년보다 1, 2도가량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뜨거운 수증기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니까 올여름 한반도에서 굉장히 후텁지근한 평년보다 뜨거운 날씨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목욕탕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습한 더위가 또 찾아올까 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비 피해도 있긴 하지만 비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뭄 해갈에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중부지방을 생각해 보면은 지난달 말까지 해서 굉장히 극심한 폭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 가뭄들이 나타났습니다. 역대로 최적 이 저수율을 기록할 정도로 특히 뭐 충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보령댐이죠. 이들 지역은 굉장히 역대 최소의 저수율을 기록하게 됐었는데요. 장마가 이제 7월 1일에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장마 피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 곳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긴 합니다만 가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중부지방의 가뭄은 완전히 해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적으로 뭐 폭우가 쏟아졌는데 청주에는 630mm가 내렸고요. 홍천도 504, 수원 472, 서울도 450mm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장마 평균적으로 강수량은 350mm에서 400mm 정도라고 보게 됩니다만 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평년보다도 훨씬 많은 장맛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다만 남부 일부 지방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경남 밀양은 13mm, 경주 17mm, 울산도 40mm의 장맛비가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중부지방 그리고 일부 남부지방에서도 300에서 400mm의 비가 내린 반면에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뭐 10에서 30mm 굉장히 적은 양의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역시 아직까지도 기상학적인 가뭄에 들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해서 시청자분들이 열대야나 찜통더위를 어떻게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7월 달부터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 한반도에서는 온열 질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치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시간대에 굉장히 좀 후텁지근한 날씨들을 많이 보이고 폭염특보도 계속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정오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는 가급적이면 이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외출을 하신다면 사실은 5월 달하고 6월 달의 폭염은 우리가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은 햇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위에 대해서 대비가 됩니다만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폭염 같은 경우에는 그늘에 가신다고 해서 이 더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출을 하셨다면은 가급적이면 실내에 좀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에어컨 바람도 좀 쐬주시고 그리고 뭐 냉방 시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제 본격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열대야
열대야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주무시기 전에 이제 온도를 좀 최대한 낮춰주시고 습기도 좀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제습기를 좀 많이 가동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면서 체온을 조금은 낮춰주시는 게 아무래도 주무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을 좀 자주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스포츠 음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도 좀 많이 충분히 좀 보충을 해주시면서 아무래도 탈진 그리고 탈수에 좀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장마가 이제 주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 시간대, 특히 오후 시간대 외출 자제하는 것입니다.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